이번 고투 캠페인 때문에 그동안 쌓여 있었던 아베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베의 트위터에 몰려가서 비난의 댓글을 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일본 언론들이 아무 생각 없는 아베는 말도 못하고 일본의 미래가 암담하다, 이런 인간이 최고 지도자라니 라는 식의 놀라운 기사들이 오늘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이 드러난 아베의 수준에 참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C19는 급속하게 확산되어가는 사회 분위기에 휘발유를 부은 아베의 헛발질이 너무 계속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도쿄도에서는 1일 최다 293명의 C19 최종 판정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입니다. 오후 기자회견에서 코이케는 20대와 30대가 70%를 차지하고 전파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일은 위험한 신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베 정부는 도쿄도민에게 캠페인 제외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야 한다 라면서 아베와 각을 세웠습니다. 아베 정부는 도쿄 제외 방침에 대해 코이케 도쿄도지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코이케 지사가 계속 아베 정부의 설명 부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도쿄는 어떤 말이라도 할 자격이 없다 라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코이케가 사전 설명이 없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 코이케 지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부지사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라고 반박하면서 코이케의 정치쇼에 대해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아베에 대한 지지도는 바닥이지만 여론도 계속 악화되어 가면서 아베 개인에 대한 비난이 이미 도를 넘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아베 개인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던 일본인들과 언론들이 노골적으로 모욕적인 비난까지 스스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베의 트위터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반대 의견이 댓글로 엄청 달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베가 많은 실책과 부정을 저질러도 트위터에 몰려가서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다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투 캠페인이 일본 전역으로 C19를 확산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베의 트위터에 C19가 심각하다, 의료 지원에 1조 7천억엔을 사용해라, 분명한 인재가 될 것이다, 취소해라, 지금 C19를 확산시키려고 하느냐, 당장 중지해라,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일본의 언론에서는 아베의 아베노마스크와 고투 캠페인 중에 어떤 것이 더 바보 같은 정책일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아베는 바보 같은 정책을 경쟁하듯이 쏟아내고 있다는 조롱인 것입니다. 기사는 돈 낭비에다가 비리 덩어리이고 국민들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래도 승부를 건다면 아베노마스크는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헛발질 정책이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체적인 기사 내용은 아베가 아무 생각 없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의 아베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은 오늘 4월 7일 아베의 5,600자 비상사태 선언문을 분석했습니다. 연설문 담당자들이 손을 봤다고 하지만 이 연설문은 아베의 영혼이 없는 횡설수설이라는 것입니다. 20개의 단락으로 장황하게 말을 했지만 배경 설명은 건너뛰고 그리고를 남발하면서 장황하게 횡설수설할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6단락 정도로 쫙 줄여서 말을 하면 깔끔하게 될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된 것은 아베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느라고 괜히 길어졌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은 지난 4월 7일에 발령한 비상사태 선언 당시 아베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 기사의 제목은 가장 무서운 것은 C19가 아니라 아베 신조이다 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뒷북을 친 비상사태 선언 때문에 일본의 C19 방역 대책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는 거죠. 아베는 2012년 말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로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아베노믹스로 경기를 부양시켜 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버티면서 초조하게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아베는 말끝마다 전후 최대의 경제위기, 사상 최대의 경제대책 등의 용어를 남발하면서 번번이 때를 놓쳐버린 바보같은 정책을 남발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간문춘은 오늘자 기사에서 마음에 전혀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 전후 최악의 언어 감각을 가진 아베가 일본을 파괴하고 있다는 제목을 실었습니다. 입만 열면 전후 최대의 경제대책 등으로 과장하는 아베를 비아냥하면서 아베의 생각 없는 말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아베는 원래 어휘가 부족하다. 준비된 연설문만 술술 읽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는다. 진실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베의 언어 능력은 C19 사태에도 드러났다. 라는 식입니다. 아베가 앞뒤도 없이 큰 소리를 치는 말들을 지적하는데 현실은 하루에 200건에 멈춰있는 PCR 검사를 당장 내일부터 하루 2만 건을 하겠다 라고 큰 소리를 황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추경 예산을 성립할 때에도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 등 과장하는 것은 거의 습관이라고 지적합니다. 결론으로는 아베의 언어 감각은 전후의 권력자 중 최악의 수준이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정치인은 아무 생각 없이 국가의 미래를 망친다. 지금 사태는 심각하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은 C19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한 지경이며 아베 개인에 대한 비난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정말 수준 이하의 아베가 혐한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온 것이 다 뽀록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삼성을 너무 얕잡아봤습니다. 일본산 반도체 소재가 없으면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아베의 꿈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아베는 자기들이 설득할 테니 다른 국가를 통하거나 한국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전생의 아베 총리와 일본 기업들은 원수지간이었던 것이 확실해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자잘한 일본의 피라미 회사들은 다 제껴두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 회사들은 망해도 일본 경제에 전혀 타격이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일본 찬양론자들의 주장이죠. 따라서 이 정도로는 아베 총리와 추종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기업들이 삼성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지금부터 두 개의 일본 회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미 삼성에 탈탈 털린 기업과 지금 열심히 털리고 있는 기업. 먼저 이미 망해서 대만에 팔려간 일본 대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삼성의 첫 폴더블 칼라폰이 나오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당시 샤프의 전자사전은 핸드폰 보급률과 비슷했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전자사전은 유물이 되어버린 시점부터 사실상 샤프에게는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삼성의 기술력에 밀려 결국 망해버린 샤프는 2016년 대만의 흥하이 그룹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샤프의 최대 주주는 흥하이 정밀공업으로 지분 41.6%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가 폭스콘 테크놀로지로 12.1%죠. 참고로 애플의 아이폰을 대신 생산해주고 있는 폭스콘은 홍하이 정밀공업이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대만의 홍하이 그룹이 이렇게 샤프를 꿀꺽한 이후에 샤프의 총 직원 43,000명 가운데 7,000명을 잘라버리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도 이미 삼성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샤프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대기업 도시바. 사실 이미 너무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어서 대기업이라 부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도시바를 이렇게 부릅니다. 삼성의 기술을 도둑질 당한 안타까운 기업. 자, 여기서 팩트체크를 해보자면요, 도시바가 안타까운 기업이라는 것 밖에 팩트가 없습니다. 도시바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오게 된 것은 삼성에게 도둑질을 당해서가 아니라 삼성의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는데도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의 성장을 보인 삼성과는 다르게 기술의 변화가 심각하게 느렸던 도시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적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이놈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것인지 무려 7년 동안 회계장부까지 조작하면서 실적을 부풀렸고요. 결국 2015년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8명이 모두 사직서를 썼죠. 이후 2016년 도시바는 마이너스 6조 원이라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 도시바의 기업 가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분의 1 토막이 났죠. 전자 부분은 삼성에게 기술력에서 완전히 압도당해버렸고 회계 조작까지 세상에 들통난 데다가 미국에서 벌인 원전 사업이 그야말로 폭망해버리면서 도시바는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 4조 원이 넘는 적자가 2016년에는 5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자 자신이 가진 보물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지난해 도시바 PC 사업부를 일본의 샤프에게 아니죠. 일본에 본사가 있지만 대만에게 팔린 샤프에게 팔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의 핵심이라 불리는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까지 지분 60%를 다른 국가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딜행과는 다르게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가 메모리 반도체의 꽃이라 불리며 고속 성장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삼성이 34.9%로 1위, 도시바가 18.1%로 2위, 한국의 SK하이닉스는 10.3%로 5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바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미래지향적 산업의 지분 60% 정도를 SK하이닉스와 애플 등이 포함된 한미일 컨소시엄에 매각한 것인데, 이 중에서 SK하이닉스는 약 4조 원을 투입해서 지분 15%를 확보하였습니다. 도시바가 이렇게 자신이 보유한 보물들을 팔아버리면서 급한 불은 껐는데, 조금 있으면 샤프가 대만에 팔려간 것처럼 도시바가 통째로 다른 국가 기업들에게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 3개월 만에 마이너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였는데요. 미국 LNG 사업이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도시바의 실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낸드 플래시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을 공격하면 글로벌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베 총리의 이루지 못할 헛된 꿈으로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현실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죠.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삼성에게 제발 사주세요 하고 빌고 있고, 도시바는 대만에 팔려간 샤프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의 속이 뻥 뚫리는 소심 발언 들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노미야 겐지 씨는 어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강제 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분명하고, 일본이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폭거하면서 비판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를 추종하는 일본 언론에게 상권 분립이란 무엇인가 묻고 싶다.